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씨 만무댁입니다. 자, 연일 계속 되는 더위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오늘 시원한 영상으로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향나무는 사오천 소재입니다. 13년간 농사를 지은 소재인데 오늘 이걸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줄기에 흐름을 넣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분에서 정책적으로 키운 나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빠진 긴 가지들은 사리가 될 가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지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키우는데 그 희생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안쪽에 붙어 있는 잎들이 고사하거나 퇴보가 됩니다. 그래서 희생지를 키우면서 안쪽의 잎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를 10년 넘게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느냐가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를 판가름하는 길인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희생지를 키운 사리가 될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향나무 잎만으로 오늘 두 분재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쓸모없는 부분들을 먼저 잘라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13년 전에 수고 6cm짜리 향나무 잎을 잘라서 삽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삽목으로 시작해갖고 화분에다가 삽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끌고 오면서 1년에 약 한 8차례 정도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녹지거리, 잎정리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된 작업인데 1년 내내 굉장히 부지런히 배양을 해온 나무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의도가 이렇게 다분하게 보이면서 작업된 나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초가 탄탄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재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편적으로 가지나 줄기를 빨리 굵히기 위해서 땅에서 배양을 하는데 땅에서 배양하면은 잘 굵어지는 장점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밥들이 고사하거나 죽어서 결국에는 가지가 멀어져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훗날에 향나무를 작업하다 보면은 안으로 구겨서 밀어넣는 형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짧게 붙어 있으면은 정말 나무 만들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은 온갖 기교를 부려가면서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볼만하지도 않고 또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15년 된 겁니다. 방금 전에 작업한 거에서 앞으로 2년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갈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작품도 한창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밥이 약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빌드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사리와 밥의 아름다운 조화가 명품인 수고 한 9cm급의 향나무입니다. 크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게 몇 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인고의 세월을 버티면서 계획적으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음성 녹음이 안 좋아서 더빙으로 제가 다시 넣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희생지 부분, 즉 사리가 될 부분들을 이제 껍질을 까야 되는데 껍질을 까기 전에 중요한 몸통에 줄기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경계선 부분을 가위와 칼로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 놓습니다. 그래야 위에 껍질을 깔 때 아래 껍질이 다치면서 물관이 손상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경계선을 그어주고요. 이쪽 사리들을 껍질을 까주는 거니까 뭐 기계를 대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건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집게가위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하면 좋습니다. 자, 이 향나무 소재를 농사를 지을 때요. 아까 7cm짜리로 지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짧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나이로 해야 이렇게 안밥이 나중에 이렇게 10몇 년이 지나서도 유지가 됩니다. 너무 길거나 큰 애로 하게 되면은 안밥이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애초에 작고 어린 애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로 화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로 이렇게 안밥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둘째로 이 사리의 강도가 이렇게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리 자체도 13년이라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밭에서 이렇게 키우면 엄청나게 사리가 크고 비대해질 수는 있는데 그만큼 무릅니다. 밀도율이 낮기 때문에 같은 세월 안에서 밀도를 집어넣는 그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서 키운 아이들은 사리를 까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거나 흐물흐물거리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가늘고 작아도 굉장히 단단해요. 쉽게 끊어지거나 또는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작품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리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라 하더라도 화분에서 넣어서 천천히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깔 때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잠 보풀 없이 깔끔하게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작업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토탈이요. 다 보여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지금 빠르게 돌리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까져 가고 있는데요. 너무 가는 가지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부산함도 있고, 가는 가지들은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가지까지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다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까고 있고요. 이거를 배양하시는 분들 농장에 가서 보니까 태초에 7cm짜리를 집어넣었을 때는 약 20에서 25cm짜리 큰 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 4년 차 됐을 때 20cm짜리로 한번 옮기고, 또 6, 7년 됐을 때 15cm짜리로 한번 옮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작은 분으로 옮겨가면서 위에도 어느 정도 배양은 하고 있지만은 아래 하단의 그 근장 부분도 뿌리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감상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쪼일 수 있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세한 상황은 이따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보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띄워주고 있고요. 지금 아직 촉촉합니다.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다 깠기 때문에 사리가 촉촉하기 때문에 지금 철사 거리를 해서 이 사리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정하고 철사로 사리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사로 조형 중입니다. 먼저 수영을 어느 정도 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 나면은 사리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철사로 조심해서 감습니다. 지금 사리를 깐 이후에 아직 지금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자기들이 물기가 빠지면서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잘 넣어서 놔두면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사거리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리를 하나하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리 다 쓸 건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남겨두고 갑니다. 결국에는 이 14년 동안 한 게 이 사리를 어떻게 보면은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싸끔싸끔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 갖고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사리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니까 시간 조금 천천히 두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조정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사를 가급적이면은 약간 굵은 철사로 해가지고 감은 후에 조정을 하면은 사리에 무리가 가지가 않고 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사리를 종료한 후에 이렇게 사리를 조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 향나무 잎들이 더 성장을 하고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사리들이 구름에서 뚫고 나오듯이 나오는 연출이라든가 또는 밸런스적으로 지금 밥들이 좌측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측에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사리 교정 작업까지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 작업은 바로 이제 향나무 잎을 조정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향나무 조정 작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리 조정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잎들이 안에 뭉쳐있는 잎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가지와 가지 사이에 겨드랑이에서 나온 잎들이 있는데
이게 소재다 보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잎들을 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잎들 가지고 살짝 기본기만 걸쳐서 나중에 미래 방향성만 제시하고 다시 앞으로 1, 2년 동안 또 열심히 배양을 해서 밥을 채우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알을 따줍니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필요 없는 안쪽에 있는 잎들을 따줘야 겉에서 성장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안쪽 잎들이 자꾸 자라려고 노력하면은 겉에서도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되고요. 또 안쪽에 가지들이 뭉치면서 볼만한 나무로 성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이 시기에 밥이 얼마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정 위치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미래에 좋은 나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런 안 작업을 하지 않고 겉에 애감만 중요시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은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미래에 가서는 나무가 안쪽 내관들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나무들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 작업은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안쪽에서 부정화가 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번 만져주면은 다른 쪽에서 반드시 그만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 위치에서 나온 부분들은 유지를 해주고 정 위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의도한 가지들만 모두 성장 발전해서 좋은 나무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두 시간에 끝나는 퍼포먼스, 지금 이렇게 막 철사 걸고 막 사리 조종하고 이런 것보다 이 앞에서 13년간 배양하신 명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작업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또 제가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비로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방에 철사거리 한 방으로 좋은 나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철사거리 살짝살짝 해서 수영 교정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이제 앞으로 배양에 조금 더 치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13년 동안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이렇게 1시간 반 동안에 뒷마무리 1차 작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퍼포먼스는 뒤쪽이 훨씬 날지 몰라도 이 13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퍼포먼스가 거의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어떻게 배양했는지를 읽어내고 앞으로 제가 또 그 바통을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어떻게 설계할지, 몇 년을 두고 할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도 앞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배양한 사람에 대한 예의인 것 같고요.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후속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배양한 나무들을 우리가 만졌을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 즐거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결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실생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짧게 붙어 있는 두분재를 우리나라도 이렇게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제 시작하는 나무예요. 소재부터 지금까지 기초를 다졌다면은 이제 기초에서 분재를 가기 위한 첫발의 여정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밥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리의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살이 더 쪄가면서 이렇게 좀 더 탄탄하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 볼만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지에 철사를 걸어서 조금씩 마지막 수영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철사거리도 평상시에 조금씩 연습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게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사거리가 안 되면은 이 모든 게 그림의 떡입니다. 철사거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시시때때로 한 번씩 연습하면서 나중에 좋은 소재가 걸렸을 때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분재의 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고요. 분갈이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영상 36도, 37도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흙을 밑에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흙을 많이 잘라내고 뿌리도 많이 잘라냈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잘못된 분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정시기에 3, 4월에 분갈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할 수 있는 뭐 확신이라면 확신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로 위에 상층부에 희생지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중이 가지 않는다, 위에다가 물을 댈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뿌리도 이 시기에 줄어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배양 방식이에요. 만약 이 나무가 땅에서 올라온 소재라 하면은 절대 이런 작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배양이 된 나무들은요, 뿌리가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 뿌리는 꼭 살려야 되고 그 뿌리는 꼭 집어넣어야 나무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13년 동안 정책적으로 배양분에서 지속적으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어느 뿌리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비중이 중요하다가 이 나무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중도만 잘 맞추다 보면은 이 나무에 큰 하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 나무 자체가 굵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농사 지으신 분이 매년 분갈이 나면서 굵은 뿌리가 나오면 다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나무가 퍼센테이지로 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 뿌리가 중요해서 그 뿌리를 자르면 위에가 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태알률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햇볕 한가운데서 방치를 하면은 나무가 데미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방그늘에서 상황 살펴가면서 이렇게 그 영양제도 주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시기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 이 여름에 그 무더위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퍼포먼스니까 그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만의 배양 노하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토크리분 같은 좀 연출이 가능한 분에다가 심어서 한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 연출법을 썼습니다. 용토는 아래쪽에 5mm짜리 조금 된 용토, 송백용 용토를 썼고요. 위에는 3mm짜리 송백용 용토, 동생사, 저곡토, 송이석, 경석 그 정도 들어가는 데다가 대나무숲 소량서 큰 용토로 굉장히 빡빡하게 밀어 넣습니다. 용토 자체가 지금 뿌리 자체가 치밀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는 원동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 대나무 꼬지를 이용해서 찌르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해서 최대한 빈 공간이 없도록 밀어 넣습니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밀어 넣는 작업 중요하고요. 좀 이런 작업들이 정성들이 1.1.1점 모여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조그만 나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공정 심혈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잘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밀어놓고 나면은 또 흙을 넣고 두 차례, 세 차례 연거푸 흙을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갈이도 어느새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보여준다고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네요. 자, 이제 수태를 깔아줘서 어떻게 보면은 화분이 마르는 거를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수태는 아무래도 미관상 별로 보이기가 않기 때문에 이끼로 대처해서 연출에까지 더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끼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건축이라 하면은 이끼 작업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끼가 나무를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바로 그냥 대충 덮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2, 3년 전에 작업한 것 같이 정말 자연스럽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잘 찔러 넣어서 관수를 해도 이끼가 흘러내리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끼 작업까지 모두 끝났고요. 불필요한 이끼들은 살짝 잘라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아직은 밥이 좀 적어서 약간 어설퍼 보이는데 나중에 목표를 2,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 3년 후면은 정말 볼만한 두 분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옵션의 살이 또 이렇게 밥이 차면서 변화 과정들이 무쌍하게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배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지금 여름이라 더워서 이쪽 보시면은 차강이 닫혀져 있습니다. 저희는 50% 차강으로 7, 8을 운영하고 있고요. 9월 한 10일 정도 되면 차강을 다 벗겨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작업한 것들을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다시 올려놨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취미인의 느낌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은 아, 좋은 직업을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한 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더운 날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